22대 총선에 출마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김기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기표 변호사입니다. 부천 을 지역에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부천과의 인연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제 부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네. 고등학교를 모두 나왔기 때문에요. 네. 저는 이제 부천에서 자라났고 부천이 저를 길러낸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부천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법조계 인사인데 예. 검사도 하셨고 변호사도 하셨고 네. 검사를 해본 입장에서 예. 지금 윤석열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지켜보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옛날에 군사 권력, 네. 그러니까 군사 독재 시절을 보는 것 같다. 그것이 이제 검찰로만 대체됐을 뿐 그런 권력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국민의 의견이나 국민의 민생에는 뭐 전혀 관심도 없고 아랑곳하지 않는 정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마를 결심하면서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네네. 그 행복의 출처는 뭘까요? 왜 행복할까요?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인생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떻게 인생을 나중에 마무리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동안 살아온 여러 가지 궤적, 그러니까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삶 위주의 삶이 저한테 그렇게 만족감을 줬던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어떤 민중들, 국민들과 어울려서 살아가고 또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나아가게 할 것인가, 나아지게 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제가 정말 할 일을 찾은 느낌이어서 정말로 행복합니다. 자, 롤 모델이 되는 정치인이 있나요?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고 저는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님을 합친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회에 진출한다면 어떤 분야에서 주로 일을 하고 싶습니까? 상임위가 막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법조인이다 보니 법사위 거기서 검찰 개혁이나 사법부 개혁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찰 출신이라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고백이 된 요즘입니다. 하지만 검찰 조직의 속살까지 잘 알고 그 행동, 검찰의 행동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러한 검찰의 공격으로부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님을 잘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러한 검찰을 가장 잘 개혁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앞으로 이러한 검찰에서 일을 하였던 경험 그리고 변호사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검찰의 칼끝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참다운 검사, 올바른 변호사, 그리고 정의로운 국회의원이 될 것입니다. 저는 부천에서 자라났고 부천은 저를 키워냈습니다. 부천은 저를 길러냈습니다. 그래서 부천의 아들인 저는 제가 지금까지 부천에서 자라나서 받은 혜택, 그 혜택을 저는 오롯이 부천을 위해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은 과거에 비해 많이 쇠락하고 정체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부천의 아들로서 안타까운 심정이고 그래서 그 현재의 결과를 만들어낸 과거의 낡은 틀을 과감히 벗어 던져야 하고 그래서 부천은 이제 완전히 새롭고 완전히 유능하고 완전히 젊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부천의 아들 저 김기표는 이제 부천이 다시 도약하는 1등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후손들이 영구히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매우 참신하고 유능한 일꾼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장황하게 설명된 저희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특수부 검사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검찰공화국에서 주로 막 야당 쪽 수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많은데 치우치진 수사를 보는 입장,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좀 남다를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고 그다음에 공익의 대변자라고 스스로 말하고 다니고 자부를 하는 입장에서 저렇게 야당 대표에 대해서만 거의 검찰청 한두 개 정도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서 몇 년 동안 저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고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검사 출신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게 어디 참 동네 창피해서 어디 말하고 다니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네.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 수사를 받고 견뎌내는 이재명 대표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 것이요. 일단 첫 번째 아무리 저렇게 검찰에서 수사를 해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문제없이 살았던 것. 그것도 대단하고 그다음에 그 정도의 수사를 받는 사람이 일반 사람이라면 아마 거의 견디지 못하고 다른 것도 막 포기하고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정신적으로 잘 이겨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무고함을 밝혀내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라고 있죠. 그동안 여러 가지 정치 지도자들을 지켜봤을 텐데 이 지도자들은 나의 롤모델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지도자들이 있다면요?
일단 노무현 대통령은 저는 그분의 어떤 격이 없는 그다음에 서민 친화적인 네. 그리고 어떤 기존의 불필요한 권위들을 이렇게 타파해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용기와 그런 것들 높이 사죠.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창의적인 분이고 저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하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가지 굉장히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셨던 분. 그다음에 같이 모셔보면 굉장히 실질적으로 모든 네네. 결정을 할 때도 고뇌에 차서 결정을 하는 걸 제가 볼 수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는 옆에서 지켜보면 굉장히 실용적인 분이다.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수사 기록을 통해서도 그렇고 네. 사석에서도 말씀을 나눠보면 네. 굉장히 명석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음. 그다음에 모든 문제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네. 불필요한 어떤 이즘이나 이런 것보다는 국민이 정말 잘 사는 게 어떤 건가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민하는. 그래서 네. 아까 제가 감히 말씀드린 것이 난 진짜 저렇게 세 분을 다 합친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부천을 이렇게 돌아다니 보면은 총선 민심. 네, 민심이 어떤 것 같습니까? 그동안 정치를 해왔던 분들이 계시지만 부천이 오히려 쇠락하고 정체된 도시로 네. 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네.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실제로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현역은 30의원입니다. 네네. 인지도가 꽤 있는 분인데요. 네네. 이분도 이제 출마를 준비하고 계시겠죠? 뭐 그러신 것으로 이제 짐작이 됩니다. 네.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에 초점을 앞으로 둘 예정입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부천에서 자라나고 부천이 길러낸 부천의 아들이다. 그래서 부천에 대한 애정이 그 누구보다도 많고 그 다음에 가장 젊고 가장 유능하다. 네. 저는 자부합니다. 네. 유능하다 자부하고 그다음에 가장 활기찬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부천의 간판이 되고 부천을 이끌어 간다면 부천은 지금과 훨씬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자신합니다. 네.